그들은 애초에 김일성 암살이 목표가 아니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먼저 실미도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 김신조와 31명의 북한 공작원이 남하의 청와대 300m 지점까지 침투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종로구 세검정 고개에서 북한 공작원 30명이 사살되었고 유일한 생존자인 대장 김신조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라고 호기롭게 말해 텔레비전을 보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한 정부는 육해공 3군과 해병대에 한 개씩 북파공작원 부대 창설을 지시하였고 공군 산하로 684 부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김신조 부대와 똑같이 31명 인원으로 구성하였고 김일성 암살 목표로 각 군에서 684 부대를 포함해 총 4개의 특수부대가 창설되었다. 특이한 건 군인이 아닌 오직 민간인 부대원들로만 대원을 모집하였다.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다. 684 부대의 대원들은 사형수, 조폭, 흉악범이 아닌 젊고 혈기 좋은 사회 하층민들이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파격적인 조건에 속아 입대한 청년들이었다. 갑자기 증발해도 모르거나 세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돈도 힘도 능력도 없고 백없는 사람과 생활고루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 무연고자 등 사회 하층민들로만 부대를 구성했다. 모집책은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당시 교사 월급의 16배인 16만원 지급을 약속했고 임무 완료 시 소위 임관 등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젊은 청년에게는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고 농민, 일용직 노동자, 서커스 단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지원하였다. 전국에서 모집된 31명의 청년들은 북파공작원이 되기 위해 모였고 그들을 훈련시키에 기관병들은 모두 가짜 계급과 가명을 사용했다고 한다. 청년들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 속에서 고된 훈련을 견뎠다. 하지만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모집책이 처음에 말했던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고 월급 16만원을 약속하였지만 최초 3개월 동안만 급여가 고작 3,200원씩 지급이 되었고 이후에는 위에서 그마저도 다 떼먹게 된다. 예산이 중앙정보부에서 공군본부 그리고 부대장에서 파견대장, 교육대장 순서로 내려왔는데 중간에서 담당자들이 예산을 전부 가로챘고 3개월 뒤에는 대원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들은 급여 횡령에 만족하지 않고 부대원들의 주식비와 부식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초 첫 달은 쌀밥에 소고기국이 나오고 계란도 나왔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소금국에 보리밥, 이후에는 반찬도 없이 밀밥이 나왔다. 부대원들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칼로리 소모가 심했지만 먹을 게 없어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다. 너무 배고파서 개밥을 몰래 훔쳐 먹을 정도로 비참했고 기관병 또한 크게 다를 게 없었다. 그나마 기관병들은 매점에서 라면과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서 굶주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한 관리자들은 장부상으로는 매일 계란과 두부,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이 나간 것으로 거짓 보고하였고 식비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늘려서 횡령하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훈련 중 대원 1명이 사망하였고 31명이었던 부대원들은 30명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2명이 탈영을 하다가 붙잡혀서 모든 대원들 앞에서 사형당했다. 말이 사형이지 더 이상 탈영을 할 수 없게 대원들 앞에서 본보기로 때려 죽였다고 한다. 대원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특수훈련을 받고 점점 인간병기로 거듭나게 되었다. 훈련 중에도 실탄을 쏘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훈련하였다. 하지만 처음 약속했던 6개월이 지나도 평양 출동 명령은 없었고 군 관계자들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일정을 연기하였다. 대원들은 목표를 잃고 연일 배고픔 속에 계속된 훈련으로 점점 사기가 떨어졌다. 무려 2년간을 출동대기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영화 실미도에서 안성기가 맡은 교육대장 실제 모델 김순웅 상사는 북파공작원 출신이었지만 영화와는 다르게 부패하고 폭력적인 인물이었다. 훈련병들은 악질이라고 불렀고 대원들의 식비와 월급을 마지막 단계에서 전부 가로챈 인물이었다. 폭력의 수준도 도를 지나쳐 탈영한 대원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임해 처리한 장본인이었다. 그러던 중 처음에 3개월간 지급했던 급여 9,600원 마저도 가로채기 위해 머리를 쓴다. 대원들은 훈련 중에는 돈을 쓸 데가 없으니 급여를 조장에게 모두 맡기라고 했고 조장은 소대장과 교관들이 외출을 나갈 때마다
외출비 명목으로 돈을 상납하게 하였다. 한겨울에도 내무반에 뗄 연료가 없어 나무 뿌리까지 캐서 버텼다. 나중에는 실미도에는 나무 한 그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대원 3명이 탈영해 인근 섬 무의도에서 인질을 잡고 대치하다가 부대원이 출동하자 전원 자결하는 사건도 있었다. 얼마 후 조장이 기관병을 폭행하여 사형당했고 총 7명이 사망해 24명이 남게 된다. 1970년도 초부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책임자였던 중앙정보부장이 교체되면서 김일성 암살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유일하게 대원들에게 인망이 두터웠던 김방일 중사를 제외하고 특수전 출신 교관들이 대부분 떠나고 이쪽과 별 관계없는 기관병들이 들어오는 등 상황이 나빠지자 이들은 점차 불안해져갔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불안한 미래와 배고픔 그리고 교육대장의 폭력을 버티다 못해 결국 교관들과 기관병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줬던 김방일 중사가 출장 나간 1971년 8월 23일 새벽 교육대장 김순웅 상사를 도끼로 먼저 살해 후 실탄을 탈취하여 백발백중 사격 솜씨로 기관병 18명을 살해하였다. 이때 화장실 변소로 뛰어내려 생존한 기관병도 있었고 목에 총을 맞고 갑갑스럽게 바닷가로 도망가 쓰러져 생존한 기관병도 있었다. 684 부대원도 교전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3명은 자신들을 섬에다 가두고 죽이라고 지시한 박정희를 죽이겠다고 청와대로 돌격을 감행한다. 이들은 해안부대의 저지선을 뚫고 시외버스를 탈취해 경인국도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다. 실미도 대원들은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건물 앞에서 육군 30보병 사단에 포위되었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돌파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버스 안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전원 자폭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 4명은 큰 부상은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군 관계자는 생존한 4명에게 접근해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꼬드겨 누가 묻더라도 보안상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월남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순진한 대원들은 그 말을 믿었고 국회 진상조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실미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보안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결국 어떠한 내용 들을 수 없었고 군법원은 5개월 만에 사형 판결을 내린다. 사형이 확정되자 약속한 군 관계자는 연락을 끊었고 4명의 대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이용당한 걸 알게 되었다. 이들은 오류동 공군전대에서 총살되었고 유해는 안매장되었다. 유해 행방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1968년 김신조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684 부대를 포함한 보복 부대를 창설한 진짜 이유는 김일성 암살이라는 치밀한 계획보다는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 코앞까지 뚫고 들어온 데 대한 대통령과 국민의 분노와 충격, 불안을 달래기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 보복 준비를 하는 모양새는 만들어야 한다 라는 각 군의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으로 탄생한 부대들이다. 진짜로 김일성 암살이 목표였으면 기존의 북파 경험이 있는 HID나 HUD 베테랑 대원들에게 보복 임무를 내리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급하게 창설된 4개의 부대는 전부 민간인 하층민 출신이었고 경험 없는 신출내기들을 모아 열악한 무인도에서 겨우 5개월 훈련시키고 적국의 원수를 암살한다는 것부터 전혀 현실성이 없었다. 각 부대의 대원 숫자도 김신조 부대원의 숫자와 똑같은 31명씩으로 맞춘 것도 이 부대들이 실제 김일성 암살이라는 현실적 목표가 아니라 상징적인 준비를 통해 대통령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실미도 684 부대였던 것이다. 최후의 사인 사형전 유언.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김병엽 대원. 바다 한복판 섬에서 부모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만 3년 동안 외롭게 지내고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임성빈 대원. 애들 3남매가 제일 불쌍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김창구 대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 이서천 대원.